한국 기술의 세계 열강에 반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한국이 지칠과 함께 다국적 협력체로 함께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적 같은 한국의 기술로 세계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데요. 지칠이 한국 기술과 협력을 하는 이유와 세계의 협력 번영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세라피나 미첼입니다. 저는 다른 엔지니어들과는 달라요. 제 또래 대부분이 아직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가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서울에 있는 루민테크에서 팀을 이끌고 있어요. 컴퓨터 칩용 특수 화학물질을 만드는 작은 한국 회사예요. 할머니께서 제게 이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불타는 자라는 뜻이라고 믿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매일매일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어요. 저희가 작은 사무실에 모였을 때 팀원들에게 이 계약을 따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창문을 통해 밤하늘로 뻗어나가는 수천 개의 건물들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을 볼 수 있었어요. 유럽 메가팩토리에서 세계 최고의 포토레지스트 화학물질을 원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이기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빠르고 깨끗한 컴퓨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포토레지스트 화학물질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컴퓨터 칩 내부에 작은 회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보이지 않는 잉크 같은 거예요. 특정한 종류의 빛 아래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제 팀은 루민-X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저희 경쟁 상대는 그냥 어떤 회사가 아니라 독일의 폼베르크 인더스트리즈예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클라우스 폼베르크는 30년 동안 이런 화학물질을 만들어 왔어요. 그는 저희 같은 작은 한국 회사가 독일 엔지니어링을 이길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유럽 구매업체들과의 화상통화에서 그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가 실제로 웃으면서 한국이냐고 물었어요. 그들은 물건을 복사해서 더 싸게 만드는 데는 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밀 엔지니어링은 독일이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말했어요. 저는 최고의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제 공식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으며 정말로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냈어요. 루미넥스는 클라우스가 만든 것보다 단순히 저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좋아요. 더 깨끗한 회로를 만들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그의 회사가 지금까지 생산한 어떤 것보다도 더 빠르게 작동해요. 팀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고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고 한국의 혁신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큰 시험은 3주 후 독일의 메가팩토리에서 열려요. 오늘 밤 가방을 싸면서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을 보는 방식도 말이에요. 메가팩토리는 정말 거대해요.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 거대한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반짝이면서 제 손톱보다도 작지만 도시 전체보다도 복잡한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가 작게 느껴지지만 고개는 높이 들고 있어요. 이 여정에 저 혼자 온 것은 아니에요. 다른 4명이 각자의 이유로 시험을 지켜보러 왔어요. 첫 번째는 런던에서 온 기자 클로이 하트웰이에요. 전 세계 신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 글을 써요. 짧은 빨간 머리를 하고 있고 어디를 가든 노트북을 들고 다녀요. 이 한국의 기적이 진짜인지 보러 왔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어조로 봐서는 정말로 그럴 거라고 믿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프랑스에서 온 루이 모로 박사예요. 유럽 혁신 기금에서 일해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돈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그의 일이에요.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고 매우 신중하게 말해요. 새로운 화학물질이 완전히 안전한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너무 많은 회사들이 환경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 서둘러 나선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일본에서 온 사쿠라 이치카예요. 조용한 여성이에요. 큰 화학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정직하지 않아서 그만뒀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들의 화학물질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 거짓말하는 회사들을 폭로하는 일을 도와요. 너무 많은 은폐를 봤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은 결국 항상 드러나게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클라우스 폼베르크 본인이에요.
키가 크고 진지하며 비싼 정장을 입고 있어요. 저를 어른들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바라봐요. 흥미로울 것 같다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링이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고 했어요. 공장 관리자인 베버 씨가 저희 모두에게 시험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두 화학물질 모두를 가장 진보된 생산 라인을 통해 가동할 거라고 했어요. 속도, 품질, 안전성 그리고 환경 영향을 측정할 거래요. 승자는 5억 달러 가치의 계약을 얻게 되고 세계 최고의 포토레지스트를 만든다고 말할 권리를 갖게 돼요. 시험 구역으로 걸어가면서 클라우스가 베버 씨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독일의 정밀함이 수십 년 동안 이 산업을 지배해왔다고 했어요. 오늘 그것이 바뀔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루미넥스는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컴퓨터 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세상에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테스트가 있는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어요. 조심스럽게 옷을 입으며 가장 좋은 정장을 선택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라피나 할 수 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잖아요. 테스트 시설은 정말 거대하고 인상적이었어요. 하얀 코트를 입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마치 조심스러운 춤을 추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병원과 컴퓨터 공장을 섞어놓은 것 같은 깨끗하고 무균의 냄새가 났어요. 클라우스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젊은 한국 과학자가 도착했군요. 오늘은 당신에게 꽤 교육적인 하루가 될 거예요. 테스트룸은 정말 거대했어요. 중앙에는 이번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를 결정할 기계가 놓여 있었어요. 포토리소그래피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더 비싼 기계였어요. 이 기계는 연필 끝에 수백만 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패턴들이 컴퓨터 칩 안의 회로가 되는 거예요. 모로 박사가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둥근 안경을 쓰고 회색 머리가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긴 것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삐쳐나온 마른 남성이었어요. 프랑스 억양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두 화학물질을 모두 사용해서 동일한 칩 디자인을 만들 거예요. 패턴은 정확히 7나노미터 폭이어야 해요. 이건 사람 머리카락보다 약 1만 배 더 얇은 거예요. 모든 것이 앞으로 몇 시간에 달려 있었어요. 클로이 로드리게스가 노트북을 들고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 테스트에 대해 전 세계가 읽을 기사를 쓸 기술 기자였어요. 칩코어 인터내셔널의 웨버 씨는 긴장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회사가 어떤 화학물질을 살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백만 달러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오늘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었어요. 그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넥타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쿠라도 태블릿을 들고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독립적인 테스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누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어요. 오직 진실만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일은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고 공정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저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작고 격려하는 미소를 보내주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가 정확히 오전 9시에 시작되었어요. 두 화학물질 모두 같은 컴퓨터 칩 디자인을 만드는데 사용될 예정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이 정밀한 패턴이 필요한 디자인이었어요. 클라우스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의 화학물질인 점원골드는 수년간 업계 표준이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모든 연구 논문을 읽어봤어요. 기술자들이 클라우스의 화학물질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숨을 들이마시거나 피부에 닿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어요. 화학물질은 어떤 기계 생물의 순환계처럼 보이는 튜브와 파이프를 통해 거대한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불빛이 깜빡이고 모터가 윙윙거리고 컴퓨터 화면에는 몇 초마다 변하는 숫자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기술의 교양곡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각 부분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만드는데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는 팔짱을 끼고 기계 옆에 서서 자랑스럽고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그는 마치 왕이 자신의 하인들의 일을 승인하는 것처럼 기술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그는 저희에게 보고 배우라고 말하며 저희가 미워하게 된 그 비웃음을 지었어요. 이것이 진짜 독일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어요. 과정은 약 30분 정도 걸렸어요. 기계는 그의 화학물질을 실리콘 웨이퍼에 적용하고 특수 자외선을 사용해 패턴을 만들고 여분의 화학물질을 씻어냈어요. 사진을 찍는 것과 같았지만 필름의 이미지를 담는 대신 컴퓨터 칩에 미세한 회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결과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대한 화면에 나타났어요. 패턴들이 밝은 색으로 표시되었어요. 노란 배경에 파란 회로들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작은 도시거리들 같아 보였어요. 전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와 교차점과 통로들이 있었어요. 997% 완벽한 패턴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최고의 독일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이제 당신 차례라고 하며 너무 창피하게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클라우스의 결과에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감명받지 않았어요. 서울에 있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 방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의 장비로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더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저희 화학물질을 넣기 전에 기계를 철저히 청소했어요. 모든 단계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어요. 이것이 저희의 유일한 기회였어요. 뭔가 잘못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예요. 저희 화학물질인 루민엑스는 클라우스의 것과 달라 보였어요. 약간 더 투명해서 조금 흐린 물 대신 매우 깨끗한 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마법은 분자 수준에서 일어났는데 저는 이전에 나온 어떤 것보다도 더 빠르고 깨끗하게 작동하는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했어요. 루미넥스가 기계를 통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과정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시작되었어요. 보통 칩 제조에서 화학 반응은 정지 신호에서 가속하는 자동차처럼 속도를 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저희 화학물질은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즉시 작동했어요. 패턴들이 누구도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고 깨끗하게 화면에 나타났어요. 선들이 더 선명했어요. 심지어 회로들 사이의 공간도 정확히 올바른 크기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폐기물들이 거의 완전히 무해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업계에서 이전에 달성된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화면에 최종 숫자가 나타나는 동안 숨을 참았어요. 클라우스는 입을 약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9,995% 완벽한 패턴에다가 독성 폐기물이 자신의 제품보다 80% 적다고 했어요. 기계들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로 박사는 안경을 코 위로 올리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클로이는 노트북에 미친 듯이 글을 써내려갔고 그녀의 펜이 불이 날 것 같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너무 크게 미소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월드컵 결승에서 결승골을 넣은 것처럼 축하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확히 제가 바랐던 일이었어요. 연구실에서 보낸 그 모든 늦은 밤들 너무 많은 커피를 마시고 책상에서 잠들었던 것들. 저희를 너무 어리거나 경험 부족하다고 또는 한국 회사들은 복사만 할 뿐 혁신은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든 시간들.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가치 있었어요. 하지만 클라우스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넘어졌지만 바닥에 누워있기를 거부하는 복서 같았어요. 목청을 크게 가다듬고 발표했어요. 이것들은 단지 예비 결과일 뿐이라고 했어요. 장기적인 신뢰성은 어떻고 수천 번의 배치에 걸친 일관성은 어떠냐고 했어요. 독일 엔지니어링은 실험실에서 한 번만이 아니라 매번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눈으로 방금 본 것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몇 주 전 그가 처음으로 저와 저희 나라를 모욕했던 화상통화 때처럼 저희 얼굴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 손이 옆구리에서 주먹으로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뭔가 말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쿠라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취하고 태블릿에서 데이터를 비교하느라 이 모든 시간 동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쿠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소리가 온 방을 부드러운 음악처럼 가득 채웠어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두 회사의 일관성 데이터를 추적해왔다고 했어요. 그녀가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저희 회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클라우스 회사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태블릿을 큰 화면에 연결하자 갑자기 방 안 모든 사람을 헐떡이게 만드는 숫자와 차트들이 나타났어요. 차트들은 시간에 따른 생산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수천 번의 배치 수백만 개의 칩. 성공과 실패의 백분율이 깔끔한 선과 막대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희 앞에 펼쳐진 전체 컴퓨터 칩 업계의 심장 박동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쿠라는 목소리가 각 단어마다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되면서 계속 말했어요. 폰베르크 인더스트리는 공개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품질 관리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결합률은 실제로는 23%인데 마케팅 자료에서 주장하는 8%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나쁜 배치들을 숨기고 좋은 것들만 보고해서 자신들의 숫자를 더 좋게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클라우스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의 결과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고요? 단순히 과장하거나 진실에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숨기고 고객들을 속이고 있었다고요? 클라우스의 얼굴이 빨갛게 그 다음엔 거의 보라색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너무 많이 부풀리고 있는 풍선처럼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사쿠라를 향해 비난하는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건 산업 스파이라고 했어요. 그런 걸 증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문서들은 사적인 회사 정보라고 했어요. 어디서 그 데이터를 얻었냐고 했어요. 사쿠라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직접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판결을 읽는 판사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신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도왔고 언젠가 진실이 중요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의 사본들을 보관했다고 했어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누군가의 심장 박동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유일한 소리는 기계들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미친 듯이 노트북에 글을 써내려가는 클로이의 펜 소리뿐이었어요. 그녀의 빨간 머리가 커튼처럼 얼굴 앞으로 떨어졌어요. 모로 박사는 둥근 안경을 통해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었고 그의 눈썹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지저분한 회색 머리 아래로 거의 사라질 정도였어요. 그의 입이 공기를 마시려는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웨버 씨는 완전히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의자 팔걸이를 너무 꽉 잡아서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클라우스 회사와 수백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쿠라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또 다른 데이터 화면을 클릭했고 저는 맨 위에 밝은 파란 글자로 된 저희 회사 이름을 봤어요. 그녀가 저희 데이터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편 세라피나의 회사는 그들의 데이터에 대해 완전히 정직했다고 그녀가 말했고 저는 안도의 물결이 저를 휩쓸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실제 결합률은 2%로 업계에서 가장 낮다고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링은 단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여겨져 온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슬픔이 아닌 순수한 기쁨으로 울 것 같았어요. 마침내 다른 누군가가 제가 줄곧 알고 있던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나 저희 회사를 편들 이유가 없는 누군가가 세계에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단지 좋은 것을 만든 게 아니라 혁명적인 것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화면의 데이터는 서울에 있는 저희 공장에서 나온 완벽한 결과의 배치들을 보여주었어요. 일관된 품질 최소한의 폐기물 숨겨진 실패나 은폐된 실수 없이 말이에요. 그저 정직하고 훌륭한 일들이 월 단위로 년 단위로 계속되어 온 것이었어요. 갑자기 클라우스의 독일 정밀함이 더 이상 그렇게 정밀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국의 복사라고 불렀던 것이 원본보다 더 나은 진정한 혁신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클라우스는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을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방 안을 필사적으로 둘러봤어요.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는 자신을 지지해줄 누군가, 이 손상적인 폭로에 맞서 자신의 편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클로이는 이 극적인 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담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쓰느라 바빴어요. 그녀의 진정한 품질 데이터에 대한 폭로가 모든 것을 바꿨지만 클라우스는 아직 싸움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가 키를 쭉 세우고 서서 인증서와 규정으로 덮인 벽을 가리켰어요. 클라우스가 목소리를 더 크고 절망적으로 만들면서 말했어요. 품질은 한 가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규제 준수는 어떤지 환경 기준은 어떤지 물었어요. 독일은 산업 화학물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한국 제품이 제대로 테스트되기라도 했는지 물었어요. 인정해야겠지만 좋은 지적이에요. 환경 안전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결국 이런 화학물질들은 전 세계 공장에서 사용될 것이고 어떤 실수든 근로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모로 박사가 동그란 안경을 조정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이것이 정확히 그가 조사하도록 훈련받은 종류의 질문이에요. 클라우스가 타당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신중하게 말했어요. 새로운 화학물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승인하기 전에 포괄적인 안전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물어봐 주셔서 기쁘다고 말하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루미넥스는 단순히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고 했어요. 컴퓨터를 메인 화면에 연결하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해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을 보여줬어요. 제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공장 기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시간 디스플레이였어요. 이것을 라이브 컴플라이언스 레이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어요. 마침내 제 작업의 이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흥미진진함을 느꼈어요. 매 초마다 센서들이 독성 수준, 탄소 배출량, 폐기물 생산량을 측정한다고 했어요. 만약 안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조정해서 정상으로 되돌린다고 했어요. 화면은 전체적으로 녹색 불빛을 보여줬어요. 독성 수준이 단순히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엄격한 독일 안전 기준보다 12% 더 좋았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다고 계속했어요. 목소리가 더 생기 있게 되면서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다고 했어요. 조정을 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된다고 했어요. 모로 박사가 눈을 크게 뜨고 디스플레이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안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안전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절대 잠들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지켜보는 똑똑한 경비원을 두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클라우스도 화면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이 분노에서 거의 호기심처럼 보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알아챘어요.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물었어요. 이것을 보라고 말했어요. 독성 수준이 오르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설정을 조정했어요. 즉시 시스템이 변화를 감지하고 청소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어요. 90초 이내에 모든 수준이 안전 범위로 돌아왔어요. 클라우스가 조용히 인정했어요. 저는 그를 간신히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오래된 시스템에서는 문제를 감지하는데 20분이 걸리고 고치는데 이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미 위험한 폐기물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클로이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고 여전히 손에 펜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술이 단순히 독일 기준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말인지 물었어요. 정확하다고 말했어요. 서울에 있는 제 팀을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저희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있다고 했어요. 방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모로 박사가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시스템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만약 한국의 혁신이 한국 공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장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는 대신 세상과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방을 둘러봤고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3개월 후 클로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읽게 될 기사를 쓰고 있어요. 헤드라인은 이렇게 읽혀요. 한국이 어떻게 기준을 따르는 것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변했나.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화학물질과 컴퓨터 칩에 대한 것 이상이에요. 때때로 최고의 아이디어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고 다른 것이 같은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메가팩토리에서의 시연 후에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유럽 구매업체들은 단순히 점원골드보다 루민X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 라이브 컴플라이언스 레이어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들의 전체 생산 과정을 재설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클라우스에게서 왔어요. 계약을 잃은 것에 대해 화를 내는 대신 그가 저와 만남을 요청했어요. 미넨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만들어 왔다고 했어요. 그 경험이 자신을 전문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때때로 경험이 더 나은 가능성에 대해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물었어요. 아직도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서요. 클라우스가 상과 인증서로 덮인 벽을 가리켰어요. 이 모든 것들이 기존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한 자신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제가 그의 게임에서 그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클라우스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어요. 폰베르크 인더스트리즈와 루민테크가 함께 일해서 화학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더 이상 단순히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의 최고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어떤 한 나라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결합하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모로 박사의 혁신 기금이 글로벌 화학 안전 컨소시엄을 만들기 위한 돈을 제공했어요. 사쿠라는 투명성과 품질 관리 디렉터가 되어서 모든 데이터가 정직하고 정확하도록 확실히 했어요. 클로이는 이 프로젝트를 기록하면서 국제 협력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돕는 혁신을 만들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요? 서울과 미넨을 오가며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다른 나라 출신 엔지니어들의 팀을 이끌고 있어요. 단순히 수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요. 1년 후 12개국의 공장들이 라이브 컴플라이언스 레이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독성 폐기물이 전 세계적으로 60% 감소했고 컴퓨터 칩의 품질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어요. 제가 발명한 화상 연결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산들과 독일의 숲을 모두 바라보는 창문이 있는 새로운 실험실에 서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해봐요. 저에게 배우러 오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자주 말해요. 혁신은 어느 나라가 최고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곳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가 된 클라우스가 자주 덧붙여요. 그리고 때때로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가졌으며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공장 기계들이 배경에서 조용히 윙윙거리며 녹색 불빛이 꾸준히 깜빡이고 있어요. 최고의 기술은 너무 잘 작동해서 거기 있다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종류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만드는 변화는 영원히 지속돼요. 클로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마지막 기사에서 쓴 것처럼요. 모든 것을 바꾼 빛은 단순히 새로운 화학 과정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고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가능성들을 만든다는 이해의 빛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공장들에서 그 빛은 계속 빛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술을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고 더 좋게 만들면서요.